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바른정당이 완전히 개판 5분 전입니다. 붕괴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없어져야 될 정당인데 빨리 없어지는 게 좋겠죠.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개판 5분 전입니다. 완전히. 예, 제가 보기에는 바른미래당, 지금은 이제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바른미래당이 출범할 때서부터 많은 의혹과 비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당의 성격이 정체성이 분명해야만이 국민들한테 지지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이 제대로 또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계 계열이 성격이 달라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진보 성향, 좌편향적 성격, 하나는 우우 성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결합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출범할 때, 우리는 중도를 표방한다, 이렇게 해서 출범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판은 김정은 북한 체제가 살아있는 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존립 기반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색깔이 좌냐 우라 분명해야지 중도 가운데서 어영부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갖고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못해요. 이 정체성의 한계가 이제 진짜 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노골적으로 이제 표시가 된 게 이번에 패스트 트랙 있지 않습니까? 이 패스트 트랙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김관영 그 원내대표하고 손학규 대표가 중심이 돼갖고 이걸 전격적으로 받기로 한 거예요. 이것을 받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 있던 내분이 폭발한 겁니다. 폭발해가지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도대체 뭘 믿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이 지금 바라는 게, 김관영 원내대표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번 끝나고 나면 민주당으로 갈지 모른다,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하면 김관영 원내대표 지역구가 어딥니까? 군산이잖아요. 그러면 군산이 호남 쪽이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아니면은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본인의 어떤 그 셀프 이해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번 국회 난장판의 원인이 된 장본인이 누구냐면 김관영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난장판이 됐습니다. 난장판이 됐잖아요. 이건 아마 정말 이런 그 불행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5시에 이제 한 10분쯤 지나면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요. 의원총회를 열어갖고 김관영 그만둬라.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왜냐면은 이번 사태 때문에 원내대표 이미 둘이, 수석대표, 부대표 둘이 사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 계열이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원내대변인이니까 본인들이 지휘부 의견대로 대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김관영 원내대표, 손학규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이번 패스트 트랙, 이걸 본인들 정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대변 역할을 할 수 없다. 2명이 이미 사표를 냈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바른정당계의 대표가 지금 어쨌든 간에 유승민 대표 아니겠어요? 유승민 대표가 이런 건 안 된다. 유승민 대표 어제 우리 신의한수에서 방송하는 거 보니까 나오더구만요. 나오셨습니다. 유승민 대표도 몸으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바른미래당이 하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앞서서 하는 패스트트랙 태운다. 이거는 바른정당 안에서도 지금 그 지지 기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의원총회가 열리면 지금 언론에 흘러나온 거 보면 우선 이 김관영 원내대표 물러나고 나서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가자. 비대위 체제로 간 다음에는 어쨌든 간에 바른미래당의 대주주가 안철수하고 유승민 아니냐. 두 사람이 공동대표 맡아가지고 당의 정체성을 살려달라. 이런 지금 강력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른정당 이제 붕괴가 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제 무소속으로 남을 것이냐, 또 자유한국당에 들어올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이현주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지금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더 중간지대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붕괴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요즘 말로 흔히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궁합이 맞다 안 맞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른미래당은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들 큰 그룹 2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옛날에 우리 자유한국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하고 성향이 궁합이 맞을 수가 없어요. 인위적인 궁합 맞췄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원래의 정체성에 맞는 정당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내년 총선에 아예 나오지를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만약 왜 그러냐면 지금 선거는요 2등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올 원 나싱이에요. 이기는 제도성 게임이잖아요.
이기는 사람이 그냥 국회의원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제야에 다시 묻혀갖고 4년 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민의 심판이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보수는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있고 진보 계층은 민주당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바른미래당은 지지율이 올라가질 않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면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정치 성향에 맞게서 하나를 가라.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지금 보수, 흔히 자유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결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결집하고 자유우파가 있습니다. 중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지금 중도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가 이 자유우파 보수 결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빅텐트를 치겠다. 이렇게 문을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 내가 내 지역구 여기니까 달라. 안 주면 안 간다, 간다. 이런 그 아주 협소한 그런 의식을 갖지 말고, 정말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를 살리는데 내가 역량을 보태겠다.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사사로운 이익만 갖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국민 수준이 엄청 높은 데다가 네. 국민들이 현재의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좀 더 강해야 되는데 일사대오의 전열을 갖춰라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그런 이런 사람들 눈치 살살 보고 이해관계 따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결국 언론에 다 나오거든요. 네. 내년에 국민들이 선택 안 해줍니다. 맞습니다. 선택 안 해줘요. 대담하게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중간지대라는 것이 뭐 평온할 때는 뭐 서로 이렇게 중간지대에서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뭐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또 경제가 너무 폭망했기 때문에 이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양극단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데 그래도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바른미래당은 정신을 차리고 붕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와서 이 안에서 또 심판 받을 건 받고 사과할 건 사과해서 내년을 기약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단순하게 자유한국당이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선거는 뭡니까? 집권 여당이 잘했느냐 아니고 야당은 그러면 대한정당이 될 수 있느냐 이걸 갖고 심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현 여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것은 지금 큰 축이 안보하고 경제잖아요. 이건 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어려운 국면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려운 국면을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유권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질 때는 지금 현재 이 좌파 정당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 우파가 결집하는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거지. 아니 국회의원을 왜 합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럽니까? 이런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민이 심판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나라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죠. 예.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하루가 빠르게 반드시 길을 오늘 5시 되면 김관영 원내대표 딱 사임시키고 새롭게 비대위 출발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각자 정치 소신에 맞는 정당을 향해서 딱 백지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많이 추천 또 댓글도 많이 올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바른미래당이 붕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민주당 정권이 실정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기회주의 세력과 그래도 나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데 내년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런 세력과의 충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기회주의가 이길 것이냐 상식파가 이길 것이냐 그런 싸움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 넘어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좀 정신을 좀 차리고요. 자유한국당에 올 때는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에 책임을 질지 않다면은 서로 용서하고 또 내년에 뭔가 큰 일을 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심판은 우리 유권자들이 하는 것. 당에 들어온 만큼 또 심판을 받겠죠. 어쨌건 바른정당이 다시 돌아오건 안 돌아오건 붕괴의 수순을 밟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아주 확실하게 심판을 해줘야 되겠고요. 우리 애국진영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 성원 많이 부탁드리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오늘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어디로 모여준다? 광화문 1시 반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모두 나와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